이번 강의는 화학 반응 양론입니다. 화학 반응 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양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화학 반응 양론이 됩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균형 반응식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양적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 강의에서 08강의에서 균형 반응식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균형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 다시 말해서 몰수 관계를 나타내줍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을 써놓으면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이 뭐고 생성되는 물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론 계수들은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의 비 혹은 개수의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개수의 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페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페인 한 분자는 개수의 비로 산소 5분자와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대5로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3분자가 생기고 물 분자가 4분자의 비율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몰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과정에서는 프로페인 1몰이 산소 5몰과 반응하고 프로페인 1몰이 산소 5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3몰이 생기고 물 4몰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 반응식이 위에 나와 있는 균형 반응식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몰수는 단순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량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페인 1몰의 질량이 44.09g이니까 프로페인 44.09g이 반응할 때 산소가 160g이 필요하고 이 프로페인 44.06g이 산소 160g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132.03g이 생기고 물이 72.06g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구해서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자 하나의 질량을 나타내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화학을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반응물의 총 질량을 더하면 204.09g이 되고 생성물이 됐을 때도 물질이 달라지지만 총 질량은 204.09g이 돼서 질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질량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반응식에 담겨 있는 양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반응 양론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학 양론적 당량 몰비.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나중에 기억하실 것은 이 몰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균형 맞춰진 균형 반응식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 간의 화학 양론적 당량 몰비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균형 반응식에서 물질의 양은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말만 어려울 뿐이고 딴 게 아니고 화학식에 나와 있는 양론 계수의 비율대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반응하면 그 비율대로 생성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전에 나왔던 표 3.4에 나왔던 그 반응식인데 이와 같이 프로페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이런 반응에서 양론 계수는 1, 5, 3, 4가 됩니다. 자, 이 반응식에서 보면 이 화학 양론적 당량 관계라는 게 뭘 뜻하냐면 프로페인 1몰은 산소 5몰과 반응한다는 걸 이 양론 계수로부터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으니까 프로펜 1몰은 산소 5몰과 반응합니다. 자, 이럴 때 프로펜 1몰은 산소 5몰과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런 표현은 사실은 양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펜 1몰이 반응하면 보다시피 위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산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프로펜 1몰이 이산화탄소 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프로펜 1몰은 이산화탄소 산몰과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펜 1몰이 반응하면 물이 4몰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 4몰이. 따라서 프로펜 1몰이 반응하면 물 4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프로펜 1몰은 물 4몰과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은 반응식을 보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과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론 비가 바로 당량 관계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만 화학 양론적으로 당량 관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몰수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수의 비율을. 자, 서로 다른 물질 간에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더 많은 물질에 대해서. 자, 반응식이 여기까지 주어져 있을 때 이산화탄소 3몰은 물 4몰과 화학양론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3몰이 생길 때 물이 4몰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생성물들 간에도 이와 같이 당량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화학양론적으로란 말은 빼도 됩니다. 그냥 당량 관계다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5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3몰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 간에도 당량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량 관계가. 그래서 뭐 화학양론적으로 혹은 당량 관계 다 어려운 말인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화학 반응식에 들어있는 양론계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균형이 맞춰진 화학 반응식은 개별적인 화학적 개체, 다시 말해서 분자 혹은 화학식 단위 혹은 원자 등등, 그 다음에 물질의 양,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몰수죠. 그 다음에 질량 관계에 관한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반응식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양적인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적인 계산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서 공부한 당량 관계입니다. 당량 관계. 자, 그래서 화학 양론적 당량 관계를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 어떤 물질의 양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물질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자, 이미 예를 들었던 프로펜의 연소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반응에서 물 10몰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얼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펜을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넣었는데 물 10몰을 넣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계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당량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어진 물질의 양, 주어진 물질은 몰수 곱하기 몰비를 해줍니다. 몰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몰비는 뭐냐? 바로 당량 관계에서의 주어진 양론계수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산 인자로 사용하는 그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론계수 분의 우리가 양을 모르는 물질,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계수가 바로 몰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주어진 물질의 양, 물이 10몰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몰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환산인자로 몰비를 곱합니다. 몰비는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론계수 4, 여기 4 분의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산소 앞에 있는 5, 그래서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4분의 5.
뒤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몰 H2O, 몰 O2 이렇게 쓰는데 복잡하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4분의 5 이렇게 쓰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2.5몰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 반응으로 물 10몰을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12.5몰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몰비, 환산인자로 사용한 몰비가 4분의 5라고 하는 몰비가 바로 당량 관계에서 온 겁니다. 이 반응에서 산소 5몰과 반응식을 보면 산소 5몰과 물 4몰이 수증기죠. 기체 상태니까 수증기 4몰이 당량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학양론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당량 관계에 있는 물질들 간의 양능계수 B를 우리가 환산인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다시피 어떤 물질의 양이 주어져 있고 그 물질로부터 다른 물질, 그게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물질의 양을 구하려고 할 때는 주어진 물질의 양 곱하기 몰비입니다. 몰비. 몰비는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능계수 분의 우리가 양을 구하려고 하는 물질의 양능계수. 그 비율이 바로 몰비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수없이 나오는 이 화학 반응에 관련한 양적인 계산은 아주 쉽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당량 관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말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물질의 양에다가 몰비를 곱하면 됩니다. 많이 기억하시면 되고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입니다. 혹시 그게 헷갈리면 여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주어진 물질의 양의 단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이 분모항에 들어가야 이게 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질의 양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비는 분모항에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가 들어가고 분자항에 양을 알려고 하는 양을 모르는 물질의 양론계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양적인 계산을 해보게 될 거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두 장의 슬라이드에서 예를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자, 화학 양론, 특히 화학 반응 양론. 양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양을 따지는, 양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양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게 시작입니다. 균형 반응식을 써야 양적인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 반응식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양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게 첫 번째 단계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죠. 이걸 잘못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엉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주어진 물질의 양이 몰수로 되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혹은 질량이 아니고 농도나 부피로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양이 주어진 물질의 양을 몰수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화학에 있어의 모든 계산은 몰수에서 몰수로의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주어진 물질의 양을 우리는 몰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반응식으로부터 우리는 적절한 몰 비리를 찾아야 됩니다. 몰비. 자, 적절한 몰비가 뭐냐?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균형 반응식에서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이게 바로 몰비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를 곱하면 됩니다. 몰비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몰수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질량으로 환산하는 것은 몰수에다가 몰 질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가는 것이죠. 아주 쉽게. 자, 그래서 다음 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림 3.8에 이와 같은 환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체수는 지워버리십시오. 화학에서 개체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개체수도 구할 수가 있지만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물질의 질량으로부터 우리는 A라고 하는 물질은 몰수를 구할 수가 있고 몰비를 사용해서
B라고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몰수를 구하면 몰 질량을 사용해서 B라는 물질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거꾸로 이쪽에서 이리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 자, 그걸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의 14인데 상당히 장황하게 써져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리 광석으로부터 구리를 얻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어려운 이야기는 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광석을 산소 기초와 함께 과하게 가열하는 배소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산화구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화구리인데 광석은 황화구리인데 산화구리 가로 열고 1과 기체 상태 이산화황이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이 뭐냐면 황화구리 가로 열고 1이에요. 황화구리 가로 열고 1이라는 이야기는 구리 이온과 황 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구리가 플러스 1가 이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쓰면 Cu2S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다 시험 때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구리 가로 열고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 플러스 1가 이온과 O, 2가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화학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상태 표시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로 SO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골격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양론계수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양론계수를 맞추면 이와 같은 균형 반응식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올바르게 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걸 올바로 쓰고 나면 나머지 계산은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 조카들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내용이 뭐냐면 황화구리 10몰을 배소 처리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산화구리 1 가로 열고 1로 바꾸는데 필요한 산소가 몇 몰이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산소가. 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어진 물질의 양 곱하기 몰비입니다. 주어진 물질이 뭐예요? 양이 주어지니까 황화구리예요. 황화구리 10몰입니다. 황화구리 10몰. 거기다가 몰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 황화구리의 양론계수 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3. 2분의 3. 이건 뭐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면 산소가 15몰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5몰이 필요하다는 거. 아주 쉽죠. 다만 여기서는 이 계산은 특별히 쉬운데 그 이유는 이미 물질의 양이 몰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양을 몰수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질량으로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도와 용액의 부피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으로 주어진 경우에 계산은 한 단계가 더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의 10으로 가보죠. 배소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황화구리 10몰이 반응할 때 이산화황 몇 g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지금 주어진 물질의 양은 몰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성물의 양을 질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혀 당황하지 말고 생성물의 몰수를 먼저 구하면 되는데 생성물의 몰수는 다시 말해 이게 꼭 생성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알려고 하는 물질의 몰수는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2의 질량은 지금 한꺼번에 다 계산하고 있는데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산화황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몰수가. 자, 반응식을 보게 되면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 2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 SO2의 양론계수 2입니다. 따라서 몰비는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2.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Cu2S 10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SO2의 몰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질량을 묻고 있어요. 그럼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가 몰수에다가 몰 질량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몰 질량을 곱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그냥 64.07g/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SO2의 몰 질량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SO2 분자 안에는 황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SO2 1몰 속에는 황이 1몰 들어있고 산소 원자가 2몰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황과 산소의
몰 질량, 다시 말해서 원자량을 찾아서 더해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얻은 SO2의 몰수에다가 SO2의 몰 질량, 원자량들 더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몰 질량을 곱해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몰비를 여러분이 반응식으로부터 찾아내는 과정을 직접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SO2 기체의 몰 질량을 주기율표를 펴서 원자량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예제에는 그런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지명관계상 또 시간관계상 그래서 이걸 값이 써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예가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입니다. 배수 과정에서 산화구리 2.86k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몇 kg이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원래 반응식이 없는데 이 균형 반응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균형 반응식을 갖다가 옮겨 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제 3의 16 상황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의 상황입니다. 물질의 양이 질량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양을 질량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가장 흔한 문제죠.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혹시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몰수부터 구하고 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 산화구리 1의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그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어진 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고 있어요. 나누기 몰 질량입니다. Cu2O의 몰 질량은 Cu2O 1몰 속에는 구리가 2몰이 들어있고 산소가 1몰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구리의 원자량을 찾아서 곱하기 2하고 산소의 원자량을 찾아서 더해주면 바로 143.10g이라고 하는 몰 질량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나누기 몰 질량 하면 바로 Cu2O의 몰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몰수를.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 계산은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를 곱해서 양을 알고자 하는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물질의 몰수는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예요. 몰비는 화학식에서 보면 주어진 물질의 양농계수 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농계수. 이게 어느 게 반응물이고 어느 게 생성물이고 또 같은 반응물이고 같은 생성물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농계수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농계수의 비인 겁니다. 그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당량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당량 관계가 아니라 모든 물질들 간의 당량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농계수 2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농계수 3. 자, 이걸 곱해주면 바로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산소의 몰수가 구해집니다. 자, 산소의 몰수가 구해지고 나면 이걸 질량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산소는 O2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는 O가 아니고 따라서 원자량을 찾아서 거기에 2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배를 해주면 32.00g/mol.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그램 단위로의 질량이 얻어지게 되고 거기를 1000으로 나누면 킬로그램 단위로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지만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굳이 세 단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반응식에서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몰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몰비를 곱해주면 O2의 몰수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몰 질량을 바로 곱해주면
O2의 질량이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여러분들한테 한 단계 한 단계로 나눠서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를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에 익숙해지면 이제 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한 단계 하나의 식에서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계산한 과정을 밑에 옆에 로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주어진 물질의 질량이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 질량이 다 그램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몰수를 구할 때는 그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몰 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합니다. 주어진 물질의 몰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를 곱해주면 양을 알고자 하는 원하는 물질의 몰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위아래가 헷갈리면 이렇게 서로 상쇄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양이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가 분모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가 구해졌으면 거기다가 몰 질량을 곱하면 바로 그램 단위의 질량이 얻어지게 되고 그걸 1000으로 나누면 킬로그램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와 같은 과정을 상당히 여러 단계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단위를 바꿔주는 과정이고 따라서 실제 단계는 세 단계. 자, 세 단계인데 그 중에 두 단계도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또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핵심 단계는 바로 여기에요.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를 곱해서 양을 알고자 하는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하는 게 이 핵심 단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보충 문제 혹은 연습 문제 나오는 예를 한두 개 정도를 여러분이 직접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물론 그 과정에서 몰 질량을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몰수로부터 원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 거기에 몰비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물질의 몰수에다가 원하는 물질의 몰 질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딱 한 번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화학에서 앞으로 양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원하는 물질의 몰수는 주어진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비의 곱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계수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